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원도의 특산물인 다시마를 다양한 기업과 연계한 로코노미가 활성화되면서 해양치유 산업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출생수당이 정부 승인은 물론 예산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행사에서 공연하는 특수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며 편견을 희망으로 바꾸고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봤습니다. 여수의 관광자원이었던 거북선호가 코로나 여파로 인한 3년간의 휴양기를 마치고 다시 승객몰이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완도의 특산물인 다시마를 활용한 세계 최초의 소주가 개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시마 등 해조류를 활용한 로코노미가 본격 추진되면서 완도의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성의 한 주류업체에서 소주 신상품 생산이 한창입니다. 알코올 도수 15.8%의 다시마 소주로 다시마를 사용한 세계 최초의 소주입니다. 다시마차를 침출공법으로 소주에 배합한 것으로 특허는 완도군과 보혜양조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마 소주는 생산량의 한계 때문에 우선 완도군에서만 출시될 예정입니다. 완도와의 지역 상생과 함께 그다음에 지역 확장 그리고 지역의 특산물을 같이 활용하여 저희 지역의 제품을 많이 알리고 다시마가 지역과 기업이 연계하는 로코노미 사례가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 라면 업체가 국물 맛을 내는 다시마량을 2배로 늘리면서 라면 소비가 늘었고 이는 그대로 완도 지역 다시마 판매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다시마를 활용한 로코노미는 식품에서 화장품 등으로 이어지면서 완도군의 미래 산업인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센터가 재개장하면서 다시마 관련 미용 제품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닷물과 갯벌, 해조류 등을 이용을 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해양치유 산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의 특산품인 대파 소비를 70%나 늘린 진도 대파버거가 업체 주도의 전형적인 로코노미 사례라면 다시마를 이용한 소주 개발은 지자체 주도의 로코노미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가 시군과 함께 저출생 극복 등의 대안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전남 출생수당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석 달이 넘도록 아직 정부 승인을 받지 못했고 재정 부담 등이 있는 시군도 많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인구 180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전라남도는 올해를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라남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양육비 지원폭 확대에 나섰습니다. 0세부터 17세까지 18년 동안 전라남도와 각 시군에서 각각 10만 원씩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출생수당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전라남도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출생수당 지급 여부를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중복 지급 우려가 있다며 시군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기존 출산 장려금을 일정 기간 정해서 없애도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다른 출생수당을 일모를 하고 그다음에 출생수당을 세우라고 그 의견이 최종 정리가 안 돼서요. 전남도가 추진하는 이 사업보다 더 많은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의 경우 더욱 난처한 상황. 이미 다른 형태의 수당 지급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곳도 있습니다.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같이 올라간 게 있어요. 사회보장 협의를 맞는 게 우리 나와야 되는데 출생수당이 같이 들어가니까 조금 고려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전남도 출생수당에 동의를 한 곳은 9곳뿐 4곳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밝혔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도 9곳에 달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해야 돼요. 수혜를 좀 보고 이제 다른 데 시군 수혜를 좀. 이런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1차 추경에 출생수당 예산 48억 원을 올렸습니다. 당초 전남도의 출생수당 지급 예정 시점은 7월. 예산 심의에 나선 전남도의회는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정부하고도 협의가 전혀 안 돼 있는 거고 지금 뭐 이야기는 오고 가고 있지만 예. 어떻게 하라는 그 방법 자체는 안 나왔어요. 예.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협의가 된 건 아니잖아요. 네. 9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 일몰 문제 그 문제가 상당히 좀 복지부 입장이 강해서요. 이런 가운데 시군의 기존 출산 관련 수당을 없애라는 보건복지부 방침이 최근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중복 지급됐을 때 시군 간 출생 관련 수당 편차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시군과 재협의를 거친 뒤 정부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국 단위 행사에 연달아 초청되며 빛나는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특수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꿈을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함께해온 선생님들의 노력이 컸는데요. 편견을 희망으로 바꾼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람개비를 든 학생들의 애절한 몸짓을 따라 무대 위로 노란 물결이 일렁거립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먼저 떠난 친구를 향한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무대 아래 더 큰 몸짓으로 춤을 추는 또 한 사람, 안무가 남미영 선생님입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제자들이 10분의 짧은 무대를 위해 반복한 수백 번의 연습을 알기에 공연마다 가장 앞자리에서 아이들을 응원하는 1호 팬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더 각별한 이유가 뭐냐면 아파요, 이 친구들 마음들이. 근데 사랑받고 싶어라 해요. 저도 모르게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런 변화가 자꾸 저도 되는 것 같아요. 10여 년 동안 학생들을 지지하며 무용팀 매니저를 자처하고 나선 것도 역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의상과 소품 관리부터 간식 준비, 차량 운행 같은 굳은 일도 도맡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찾는 것.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받아주는 공연 무대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은 직접 만든 제안서를 돌리고 공연 관계자들에게 연락해 실력을 봐달라고 호소했고 10여 년 만에 세상이 다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특수학교다 보니까 특별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울컥하는 특별상은 안 받는다. 공정하게만 심사해줘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전국 장애인체전 공연이 화제가 되며 올해도 전국 장애인 학생체전 개막식 등 굵직한 전국 무대에 잇따라 서게 된 꿈자람 소림학교 무용팀. 원하는 공연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학생들은 서툰 손편지로 남아 선생님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잘 인도해 주시고 잘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항상 챙겨주시고 그런 게 너무 감동이 나와요.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인생이 밝게 변해가는 것을 보며 희망의 힘을 믿게 된 소림학교 무용팀은 이제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패럴올림픽 무대에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한번 무대에 서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여수의 관광자원이었던 거북선호가 코로나 여파로 멈춰선 지 3년 만에 다시 승객몰이에 나섰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역사와 여수 밤바다의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채워 관광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왕지 기자입니다. 오랜 기간 운항하지 않던 여수 거북선호가 오동도 선착장에 정박해 있습니다. 인근엔 거북선호 전용 매표소가 마련됐습니다. 낡고 부식됐던 명패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벗겨진 색을 다시 칠하고 내부 안전장비를 확충한 거북선호가 재운항을 시작합니다. 여수엑스포 터미널에서 방치됐던 거북선호가 지난 4월부터 다시 승객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운항을 못한 지 3년 만입니다. 운항 소식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찾는 발걸음은 적지만 거북선호에 대한 관광객들의 기대감은 큽니다. 만약에 제대로 준비를 해서 조명도 달고 좀 밤에 반짝반짝하게 축제처럼 하면은 타보고 싶을 것 같아요. 국비 포함 44억 원이 투입된 거북선호는 남해안 크루즈 관광이란 업체가 2019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여수시와의 계약은 3년이었는데 코로나19로 운항을 못해 여수시는 계약 기간 연장과 선박 리모델링 예산 등을 지원하며 운항 재개에 힘을 실었습니다.
어쨌든 국비로 만든 거고 또 거북선이니까 뭐 큰 수익이 안 나더라도 어쨌든 좀 거북선답게 운영하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하게 된 거죠. 거북선호는 앞으로 이순신 선상 역사관을 열고 여수 밤바다 투어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민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거북선호가 차량 접근이 통제되는 오동도 선착장에 정박한 만큼 관광객 유입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충무공 이순신의 역사 자원과 인근 관광지 등과의 연계성도 숙제입니다. 진난관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이 이순신 관련 이런 관광 상품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 그 거북선 모양의 배가 유람선이 다니면서 어떤 홍보를. 거북선호 운항업체는 거북선호가 어렵게 운항되는 만큼 다시 휴항하는 사태가 없도록 온라인 예매창을 마련하고 관광객 증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거북선호가 여수를 상징하는 관광 콘텐츠로 다시 재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한우 사육 마리수는 줄고 있지만 도축량 증가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인물에서는 전국 8만 5천여 한우 생산농가 협의체를 이끌고 있는 민경천 전국 한우협회장을 초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취임 소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한우협회 회장으로 당선되게 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한우 산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는 형편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천하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단합된 모습으로 한우 산업을 살려야죠. 또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서 정말 좋은 한우 고기를 국민이 드실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저의 임무이자 저의 책임감입니다. 한우법 제정 문제가 특히 관심인데요. 한우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축산법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돈, 돼지, 닭, 오리 등 모든 축정이 망라하고 총괄적이다 보니 정말 각각의 법이 있어야 우리 특성에 맞춰서 개량도 하고 지원도 하고 또 농가가 방역도 하고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우법은 꼭 제정돼야 된다고 국회 의원님들한테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에는 법을 제정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부탁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한우 사육 마리수는 감소하는데 도축량이 증가하면서 도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산자 입장에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올해 한우 산업 전망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소비는 최우선입니다.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할인 행사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구지킴이 한우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한우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식탁에서 유일한 영양을 선물하는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40년간의 한우를 사육하고 보면 우리가 정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학자들이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식용유라든가 뭐 탈취, 맥주박 이런 게 자연을 그대로 버렸을 때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는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이걸 동물이, 소가 다 먹고 했을 때 그 가성비를 따져보자고요. 이게 바로 지하에다, 땅에다 바로 버렸을 때 메탄가스와 소가 먹고 정말 좋은 고기를 생산해서 소비자에 갔을 때 아니,
버리면 버리는 그 자체가 경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동물이 먹고 소화를 시켜서 살이 쪄서 국민의 식탁에 올라오는 가장 좋은 고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메탄올 가스가 발생하니 안 하니 이거는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저희들도 자조금을 통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정말 우리 한우는 우리 산소를 정화하는 고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서 국민들이 많이 드실수록 환경 정화 아니면 산소 발생에 이런 모든 것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한우는 매우 유익한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들도 국민에게 알릴 수 있고 우리도 개량을 해서 정말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HT현대사모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선박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쓰러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현대사모 측은 사고와 관련해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사합동 재해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후 조사 결과를 반영한 노사 공동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점진적 시설 안전 투자 규모 확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차량 화재 시 인명과 재산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량용 소화기 관련 규정이 더욱 강화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했던 규정이 올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11,300여 건으로 이로 인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습니다. 전남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과 농촌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기농 생태마을과 치유 농업의 연계 방안이 마련됩니다. 전라남도는 교류와 휴식, 운동형 등 3가지 치유 모델 구축을 목표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전남 유기농 생태마을 현황을 분석하는 등 치유 농업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 제34기 원우회가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이 기증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34기 원우회장인 김성대 목포시 체육회장이 출범과 회장 취임식 당시 받은 쌀 2,700kg을 나누는 걸로 목포시 내 취약가구와 노인복지관, 봉사단체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많은 비가 관측됐을 때 기상청이 국민의 휴대폰으로 직접 발송하는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광주 전남에서도 울릴 예정입니다. 기상청이 어제부터 5개월간 시범 운영에 돌입한 호우 긴급재난 문자는 1시간 동안 50mm의 비가 오고 3시간 동안 90mm가 기록될 경우 40데시벨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해 울리며 기상청은 해당 문자를 받았을 시 즉시 적극적 안전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산단 입주를 조건으로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전 강진구수 측근 공무원 등 4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정치자금 운용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 300만 원에서 800만 원 등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강진군청 공무원과 폐기물 처리업자 등 4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하늘 구름 많다가 차츰 맑아지겠고요.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륙과 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되는 등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고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은 지금 10도 내외로 쌀쌀한데요. 낮에는 목포와 한평 20도, 영암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아침에 쌀쌀하게 출발하지만 한낮에는 해남이 21도, 강진과 장흥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1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해안은 맑겠고요. 물결은 2.5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은 파고가 치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오전 8시 18분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더워지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별한 가구를 찾는다면 스타일, 가격, 당신까지 시크해지는 에몬스 가구 대형 전문 매장. 다양한 브랜드 가구와 흑 돌침대까지. 오룡시장 2층 남학가구 백화점 247-9100번. 안녕하세요.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5월 15일부터 완도 장보고마트역 특설 매장에서 나이키 폐점 상품을 총정리합니다. 나이키 스포츠웨어 사계절 상품, 나이키 티셔츠 29,000원부터, 티, 바지 49,000원부터, 나이키 운동화 39,000원부터, 골프웨어 만원, 2만원, 3만원, BFL 운동화 만원부터 완도 장보고마트역 나이키 폐점 상품 총정리. 다시 없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낯선 공간 속에서 새로운 나를 만나는 이 광고는 여행 광고가 아니라 바카스 광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려면 이런 힘이 필요하니까 젊음을 힘껏 마음껏 바카스. 우리가 원하는 A to Z. 잘 벌고도 싶고 잘 놀고도 싶고 오늘의 투자도 미래의 플랜도 원하는 게 많은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우리 금융생활의 A to Z 우리은행. Coco Mademoiselle Chanel. 한국인 눈은 언제 쉬어? 한국인의 눈피로, 눈건조, 눈노화를 한 번에. 한국인의 눈건강 164.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움직임과 생각으로 몸과 마음을 다독여주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로움과 행복을 주는 로봇을 말이죠. 당신의 헬스케어 로봇, 보디프렌드. 나의 의미. 오늘은 어떤 하루를 입을까? 좋은 옷이 좋은 하루를 만든다. 구대여 탑10. 누구? 비비고가 바뀌었어? 비비고가 바뀌었어! 비비고가 바뀌었어! 새로워진 비비고. 세계를 더 맛있게.